일단 이 영상 한번 보시죠. 이 선수의 주루가 올 시즌의 롯데가 어떤 팀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진짜 집중 안 합니까? 다음 시즌은 롯데를 응원하는 수많은 팬들을 위해 제발 좀 더 집중해주길 바라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025 시즌 롯데자이언츠는 전반기 한때 리그 3위까지 오르며 1992년 이후 첫 우승을 노렸지만 결국 후반기에 급격히 추락하며 8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8월 초까지만 해도 가을 야구 확률이 90%가 넘었던 팀이 50일 만에 순위가 수직 하락한 셈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롯데 자이언츠가 2025 시즌 폭삭 망해버린 5가지 이유를 분석하고 팀 성적 폭락의 트리거를 보여주고 내년 상위권 도약을 위한 과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헐거운 선발진, 에이스의 부재. 2025 시즌 롯데의 선발 투수진은 시즌 내내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박세웅, 데이비슨, 이민석 등이 잠깐씩 호투하며 팀 상승세를 견인했지만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믿을만한 에이스 투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시즌 중 영입된 외국인 자완 알렉 감보아는 영입 초반에는 눈부신 활약을 펼쳤었는데요. 6월 첫 등판에서 7이닝 무실점 승리를 시작으로 6월에만 5전 전승, 방어율 1.71을 기록하며 월간 MVP에 오를 정도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혹사와 관리 미흡의 여파였을까요? 후반기에 접어들며 감보아의 구위는 눈에 띄게 떨어졌고 방어율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덕분에 롯데의 선발진은 기둥이 뽑힌 것 마냥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시즌 막판 롯데 선발 투수들은 번번이 조기 강판당했고 선발 투수의 승리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며 8월 이후 팀이 극심한 슬럼프에 빠진 기간에는 선발승이 고작 2승에 불과할 정도로 선발 투수들이 제 몫을 못했는데요. 결국 선발 야구 붕괴는 시즌 후반 롯데 추락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필승조의 부상과 부진. 두 번째 이유는 불펜 필승조의 붕괴입니다. 시즌 전부터 롯데의 불펜은 약점으로 지적됐고 개막부터 최준용과 구승민이 이탈하면서 얕은 뎁스를 노출하며 시즌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보강하고자 대형 트레이드로 합류한 우한 정철원은 전반기 46경기에 등판해 4승 1패 20홀드를 올리며 제 역할을 다해줬지만 평균 자책점이 4.53으로 다소 높았고 잦은 피칭으로 불안감을 완전히 지우진 못했습니다. 기존 필승조였던 최준용과 김상수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준용은 부상 여파로 복귀 후에도 제 컨디션을 찾지 못했고 베테랑 김상수는 올 시즌 방어율 6.38을 기록하며 커리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 두 선수뿐만 아니라 후반기로 갈수록 롯데 불펜 투수 대부분이 과부하가 걸리며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그나마 버텨주던 롯데 불펜이었지만 선발 투수들이 일찍 무너지며 불펜에 과부하가 걸렸고 이로 인해 부진과 부상으로 이어져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장타력의 부재, 홈런 타자의 실종, 장타력 부족 역시 롯데 추락의 커다란 요인이었습니다. 팀에 20홈런 타자가 단 한 명도 없었을 뿐 아니라 두 자릿수 홈런을 친 타자도 13개 홈런을 기록한 빅터 레이에스 한 명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롯데의 팀 홈런은 75개로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세 자릿수 홈런에 못 미치는 불명의 기록을 세웠는데 이는 리그 1위 팀 삼성 라이온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상하위 타선을 막론하고 라인업 전반이 장타력이 부족한 똑딱이 타선으로 구성되다 보니 한방에 승부를 바꾸는 결정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전반기에는 그나마 집중타와 짜임새 있는 공격으로 득점을 뽑아냈지만 후반기 들어 그 행운의 끈도 수명을 다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8월 이후 롯데의 팀 타율은 2할 초반대까지 떨어지며 리그 최하위에 그쳤고 팀 홈런도 같은 기간 한 자릿수에 불과할 정도로 타선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클러치 상황에서 한 방을 기다릴 타자가 없다 보니 상대 투수진에 전혀 압박을 주지 못했고 득점권에서 연속 안타가 터지지 않는 이상 점수를 내기 힘든 경기들이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한 방이 없는 타선으로는 상위권 팀들과의 경쟁에서 한계가 명확했던 것입니다. 명건들의 반짝 활약, 그리고 한계. 전반기 롯데 돌풍의 원동력 중 하나는 젊은 선수들의 깜짝 활약이었습니다. 트레이드로 온 전민재는 전반기 타율 3할 4리에 3홈런, 25타점을 기록하며 주전 유격수로 맹활약했고 백업 자원이던 장두성, 김동혁, 한태양, 이호준 등도 대거 1군 무대에 올라와 공격과 수비에서 기대 이상의 기여를 했습니다. 이 선수들의 분전으로 김태형 감독 역시 부상자가 많았지만 대체 선수들이 너무 잘해줬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전반기 롯데가 47승 3무 39패의 성적으로 3위를 기록하며 오랜만에 상위권으로 반환점을 돌 수 있었던 데에는 이처럼 신예들의 활약이 큰 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루키들의 기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민재는 공에 머리를 맞는 부상 이후 성적이 주춤했고 장두성, 김동혁 등 다른 영건들의 타격 메커니즘도 차츰 간파당하면서 꾸준함을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8월 이후 팀 성적이 추락할 때 이들의 침체가 겹치면서 전력 공백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나마 박찬영이 후반기 내내 팀 내 최고 타율을 기록할 정도로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줬지만 수비에서 결정적인 실수가 잦아
좋은 타격을 깎아먹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집중력 떨어진 수비와 잦은 실책. 마지막 5번째 이유는 수비 집중력 부족에서 나온 빈번한 실책입니다. 시즌 초중반까지만 해도 롯데 수비력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젊은 내야수들을 중심으로 수비에서 허술한 장면들이 속출했습니다. 치열한 순위 싸움이 한창이던 9월, 롯데 수비는 거의 붕괴 수준이었습니다. 9월 한 달에만 실책 17개를 기록하며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경기당 평균 1개 이상의 실책을 범하는 최악의 수비력을 보인 것입니다. 9월 10일 하나전에서는 한 경기 5실책으로 자멸했고 9월 25일 LG전에서도 3개의 치명적 실책으로 승리를 날려버렸습니다. 이러한 수비 붕괴는 잡을 수 있던 경기도 놓치게 만들며 연패의 수렁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특히 내야 수비에서 전반기에 잘 지켜지던 기본기가 후반기엔 흔들렸습니다. 급하게 1군에 올라온 신의 내야수들은 결정적인 순간 종종 실수를 저질렀고 이는 투수진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전체 팀 밸런스를 무너뜨렸습니다. 연패 기간 롯데는 투수진 불안, 타선 침묵, 수비 실책이 동시에 터지는 최악의 상황을 여러 번 겪었는데 그중 수비 실책은 가장 불필요하고도 뼈아픈 자멸 요인이었습니다. 시즌 막판 롯데가 삼성, LG 등과의 중요한 경기에서 잇따라 패하며 포스트 시즌 진출권을 놓친 것도 따지고 보면 수비 집중력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결국 수비가 흔들리면 팀이 무너진다는 야구의 기본을 롯데가 고스란히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데이비슨의 저주, 시즌 붕괴의 트리거, 위 5가지 문제점이 누적된 끝에 롯데는 8월 초까지만 해도 노리던 우승 경쟁에서 떡락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시즌 붕괴의 방아쇠를 당긴 결정적 트리거는 8월 초에 외국인 투수 교체였습니다. 구단은 8월 6일 선두의 LG의 4게임 차로 뒤진 상황에서 이닝 소화력이 떨어지고 결정구가 약하다는 이유로 10승 투수 터커 데이비슨을 정격 방출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 대신 메이저리그 통산 38승의 우한 빈스 벨라스케즈를 영입하며 선발진 업그레이드를 노렸습니다. 당시 롯데는 정규 시즌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어 더 강력한 선발 투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부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데이비슨을 내보낸 바로 다음 날부터 롯데는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고 12연패에 빠지는 악몽을 겪었습니다. 순위는 순식간에 여유있던 3위에서 5위권 혼전으로 추락했고 팬들 사이에서는 데이비슨의 저주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새로 데려온 벨라스케즈는 기대와 달리 극심한 부진에 빠졌습니다. 첫 4경기에서 1승 3패, 평균 자책점 8.05로 체면을 구기더니 결국 시즌 성적은 11경기 1승 4패, 방어율 8.23을 기록했고 한때 선발 로테이션에서 탈락하며 불펜으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불펜에서도 성적은 안 좋았습니다. 데이비스는 방출된 후 미국 AAA에서 적응 기간을 가진 이후 연일 호투하며 9월 한때 방어율 1점대를 찍었는데요. 정작 롯데는 그의 공백을 메우지 못한 채 37경기에서 9승 3무 25패라는 대폭락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성급했던 외인 교체가 팀 분위기를 와르르 무너뜨린 셈입니다. 내년 가을 야구를 위한 과제. 시즌 실패를 딛고 롯데가 내년 도약을 위해 가장 급선무로 삼아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우선 선발진 보강이 최우선입니다. 올 시즌 선발 방어율이 리그 꼴찌를 기록했던 만큼 확실한 선발 투수 2명을 외국인으로 제대로 선발하는 것이 급합니다. 새 외국인 투수들은 초반 반짝이 아닌 풀시즌 이닝 이터가 될 수 있는 자원으로 뽑아야 할 것입니다. 국내 선발 역시 뎁스 강화를 위해 FA 영입이나 트레이드를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올 겨울 FA 시장에는 아직 젊은 투수인 이영하, 최원준이 풀릴 예정인데 성적은 평범해도 구속과 잠재력이 여전해 롯데가 노려볼 만한 카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선발 안정 없이는 어떤 승부도 못 보기 때문에 01-07 시즌 7년간의 비밀번호보다 더한 비밀번호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불펜의 경우 올해 부상과 부진으로 힘을 못 쓴 필승조 투수들의 재건이 관건입니다. 최준용, 정철원, 구승민, 김상수 등 핵심 불펜 자원들이 제 기량을 회복하도록 재활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들 중 최준용을 제외하고는 내년까지 열심히 준비한다고 한들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요. 또한 불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선발과 중간 개투로 역할을 분담을 확실히 하고 필요하다면 불펜 FA 보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올 시즌 내내 알토란 같은 활약을 보여준 정현수, 김강현, 박진 등이 건재하고 시즌 후반 윤성빈, 홍민기 같은 젊은 파이어볼러들이 1군에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들이 내년 불펜진에 새바람을 불어넣어준다면 롯데 불펜은 한층 두꺼워질 전망입니다. 타선에서는 장타력 강화가 가장 시급한 숙제입니다. 팀 홈런 75개로는 답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만큼 겨울 동안 타자들의 파워 향상 훈련과 팀 전략 수정이 필요합니다. 장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스윙을 장려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출루보다 과감한 장타 시도를 주문하는 등 팀 타격 철학의 변화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타자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30홈런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거포형 용병을 영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올 시즌 롯데 외국인 타자 레이에스는 타율과 타점 능력은 훌륭했지만
결정적인 장타가 부족했습니다. 야구 대리를 포함한 롯데 팬분들이 레이에스를 좋아하긴 하지만 디아즈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즈덤과 데이비스 정도의 장타력은 갖춰야 롯데 타선이 더욱더 힘이 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국내 타자 중에서도 내년에는 두 자릿수 홈런 타자가 여러 명 나올 수 있도록 젊은 타자들도 겨울 동안 많은 웨이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비력 보강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수비는 훈련과 경험이 해법이니만큼 젊은 내야수들의 반복된 실책을 줄이기 위해 혹독한 펑고 훈련 등 기본기 다지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시즌 막판 무작정 지옥 훈련을 시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기본기만큼은 납득이 가도록 확실히 다져야 할 것입니다. 롯데의 희망 요소. 한편 롯데 팬들에게도 희망 요소는 분명 있습니다. 먼저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한동희의 복귀가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올 시즌 상무에서 한동희는 4할 타율에 27홈런, 115타점, OPS 1.155를 기록하며 퓨처스 리그를 씹어 먹었는데요. 데뷔 초부터 장타 잠재력을 인정받은 거포 유망주 한동희가 돌아온다면 부족했던 코너 내야 수비와 장타력을 동시에 보완해 줄 수 있고 올 시즌 타격만큼은 확실했던 박찬용이 내년에도 꾸준한 타격을 이어가고 여기에 수비 안정감까지 더한다면 롯데 내야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또한 후반기 불펜에서 강속구를 뿌리며 눈도장을 찍은 좌완 파이어볼러 홍민기와 프로 데뷔 이후 7년 만에 유의미한 시즌을 보낸 우완 파이어볼러 윤성빈은 내년 롯데 마운드의 엑스팩터로 기대됩니다. 올 시즌 쓰라린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약점을 보완하고 한 경기 한 경기 소중하게 여기고 더 집중한다면 다가오는 2026 시즌에는 조금 더 발전한 모습으로 가을 야구 무대에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엔 진짜 다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롯데 팬들은 아직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롯데 자이언츠가 다가오는 2026 시즌에는 달라진 모습으로 가을 야구 무대를 밟을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야구 대리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야구 대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